아,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이상하구나. 그 다음날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 추우면 갑자기 혈관이 더 수축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혈관 안에 있던 혈전이나 이런 찬스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진짜 말 방법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라라고 말을 사정하죠. 잘라버렸어요. 날씨가 덥던 시기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우리 중심 체온을 조절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말초 쪽은 보통 희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 병변이 이만큼만 있지만 통증은 발목을 절단을 해줄 만큼 심한 게 되는 경우인 거죠. 옷 속을 파고드는 칼바람, 살을 애는 듯한 영하의 온도. 겨울 추위가 시림과 떨림의 고통을 부른다. 추위가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시력을 잃게 하고 괴사에 이르는 혈관 질환을 부른다. 뇌졸중과 비슷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체온이 떨어질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강한 겨울나기의 핵심, 체온 지키기. 그 해법을 찾아본다. 병원 검진이 있는 날. 씨는 현재 누군가의 도움 없인 외출이 어려운 상태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아, 이게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완전히 다운되는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게 좀 이상하구나. 그 다음날 기억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 후 중환자실에서 석 달을 보낼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던 씨. 문제는 심장에 있었다. 심장혈관 3군데가 막혀 있어 심근경색과 심장 쇼크가 발생했고 심장 판막까지 파열돼 스스로 호흡도 불가능했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텐트 시술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심장을 대신해 혈액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에크모 수술까지 이루어졌다. 심장 건강에 빨간불을 킨 것은 겨울 추위였다. 추우면 갑자기 혈관이 더 수축하면서 혈압도 올라가고 이 혈관 안에 있던 어떤 혈전이나 이런 그 찬스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혈압이나 뭐 당뇨나 이런 분들은 이게 이 추위에 이 몸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추위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지난 10년간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사망한 사람은 겨울철에 많았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노출되는 노인들이 12월이나 1월 아주 영하로 내려갔을 경우에 많이들 병원에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보호하라는 게 그래서 목도리하고 모자 쓰고 저희가 외투에서 체온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평소 건강했던 사람에게도 추위는 위험이 된다. 그런데 씨에게선 심장 건강을 해치는 어떤 위험 요소도 찾을 수 없었다. 경동맥은 심장혈관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좋아요. 동맥경화증도 미미해요, 미미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은 진짜 위험 요소가 없는 분이에요. 의료진은 겨울 찬 공기에 자주 노출됐던 그의 근무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고혈압, 당뇨, 담배, 고지혈증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만성 성인 질환들의 위험 요소죠. 근데 그분은 전혀 없으셨고 담배조차도 피지 않으셨습니다. 4대 원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일하시는 환경을 봤더니 좀 추위에 많이 노출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 얘기를 들어보면 추위에 좀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는 게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한 몸의 변화가 심장 질환을 부른 것이다. 우리 몸은 추위에 노출되면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감신경, 즉 흥분신경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면은 혈관을 수축하게 되고 맥박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장에 부하가 발생하고 말초 혈관은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압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혈관의 그런 이벤트들이 특히 추위에 노출됐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다.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하는데 좁아진 혈관만큼 혈압이 올라가고 동시에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원활한 혈액순환도 어려워진다. 이때 혈관을 막는 피떡, 즉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 혈전들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눈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망막혈관 폐쇄증, 일명 눈중풍이,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폐색증이 발생한다. 건강한 혈관이라면 회색빛을 띠어야 할 혈관이 마치 뼈처럼 하얗게 보인다.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말초 혈관도 온통 막혀 있는 상태. 겨울철 심해진 혈액순환 장애가 통증을 유발시켰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우리가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혈류가 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직에서 대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할 됩니다. 마치 겨울에 급성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말초혈관 질환 환자들이 겨울철에 병원을 많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체온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떨어지는데 65세 이상이면 어린이에 비해 1도가량 낮다. 적정 체온은 36에서 37도 사이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가장 높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노인들은 성인보다 다시 0.3에서 0.5도 정도 더 낮아지게 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사가 적어지기 때문에 열 발산이 적어짐으로써 체온이 자꾸 떨어져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추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기초대사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부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열 생성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열을 생성하는 주요 기관인 근육에서 등척성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등척성 수축을 통해서 체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열 생성이 되고 열 생성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대사를 통해 체온은 유지되는데 대사량이 높을수록 체온도 증가한다. 피부 온도가 낮아졌다, 외부 환경이 추워졌다 하면은 시상하부에서 빨리 만들어라. 그러면 피부 온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수록 센트럴에서 그런 정보를 빨리 확보하고 심부 온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런데 노인들은 그런 부분들의 신호 전달 체계가 떨어져요. 훨씬. 따라서 근육량이 절대적으로 감소된 노인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에너지 공급이 부족할수록 체온 저하의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대사량을 항진시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불가피하게 떨어진 체온을 복구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저체온증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겠죠. 추위에 노출되면 근육에서 열을 내 체온을 유지하는데 35도 이하가 되면 근육이 떨리면서 오한이 생기고 체온이 33도 아래가 되면 근육이 굳고 점차 의식이 흐려지게 된다. 29도가 되면 맥박과 호흡이 느려지다 심장 기능이 멈추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다. 체온 유지가 특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 흔히 당뇨발로 불리는 합병증 때문이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르라고 말을 사정하죠. 잘라버렸어요. 정강이 쪽은 원래 피부가 당뇨 환자의 20%가 한 번 이상 겪는다는 당뇨발. 씨의 4번째와 5번째 발가락은 괴사된 상태였고 혈관은 엑스레이상에 확연해 보일 정도로 굳어 있었다. 심장으로부터 먼 부위에 있는 손발은 체온이 떨어질 경우에 혈액을 공급받는 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환자의 기왕력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심근경색도 있고 뇌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말초 쪽으로는 근근히 혈관이 가는 상태였는데 날씨가 덥던 시기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이 조절하는 능력이 대부분은 우리 중심 체온을 조절하는 데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 말초 쪽은 보통 희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기왕력이 있고 위험 인자가 있는 분은 말초 쪽의 혈관이 조금이라도 안 가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서 중심 쪽 체온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 말초 쪽에는 좀 희생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처럼 실제 병변이 요만큼만 있지만 통증은 발목을 절단을 해줄 만큼 심한 게 되는 경우인 거죠. 실제로 당뇨 환자의 발바닥 온도는 계절과 관계없이 낮게 측정됐는데 겨울철 온도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체온으로 인한 말초 혈관 수축이 혈류량을 줄인 것이다. 당뇨발이라는 합병증이 있는 사람들은 혈관이 안 가기 때문에 확실히 중심 체온보다는 체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 있어서 합병증과 절단율이 그 체온 낮은 거에 대비 얼마나 더 확률적으로 그런 발생 확률이 높다는 논문은 실제로 발표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아직은 완벽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학문적으로나 그쪽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씨에게 주인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목장갑은 필수. 여기가 이제 워낙 뜨뜻하니까 이제 버릇이 돼서 여기 시간 될 때 이렇게 뜨뜻하게 하는 거지. 여기 뜨뜻하니까. 지난 여름 에어컨 바람이 춥게 느껴져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다. 겨울에는 옷이나 쪄 입으면 되지. 여름에는 그냥 손님들 타자마자 에어컨 덥다고 아저씨 이게 뭐예요? 시원하려고 택시 탔는데 그러지. 씨가 이토록 추위를 타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씨에겐 체온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인들이 발견됐는데 그중 하나가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뇌하 수체를 통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인 갑상선을 자극해 티록신이라 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혈액을 통해서 온몸의 세포로 보낸다. 갑상선 호르몬을 받은 세포들은 열을 내기 시작하고 떨어진 체온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데 이때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 이상 많이 분비되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체온이 떨어져 추위를 심하게 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어진다. 열과 에너지의 생성에 필수적인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추위에 노출됐을 때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적인 열 발생. 그건 항상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거죠. 열을 만들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추위에 노출됐을 때, 길에서 길을 잃었다거나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거나 영하 한 15도, 20도에 막 노출될 때 이런 극한 상황에서의 조건적인 열 발생이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개 다 조절하는 것이 바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결국 우리 몸의 이렇게 에너지, 열 발생에 중요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요. 쉽게 얘기해서 추위에 노출될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욕이 저하됩니다. 또 모든 게 다 느려져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약간의 우울감도 오게 됩니다. 체온 저하의 또 다른 원인은 부족한 근육과 늘어나는 지방과도 관계가 있다.
운동을 안 하시고 근육량이 줄게 되면은 점점 더 추위를 더 타세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거기서 열이 납니다. 조기 축구에 모인 최고령자 송인혁 씨. 빠른 스피드를 주 무기로 최전방 공격수를 맡고 있다. 달리기도 우리보다도 더 빨라. 젊은 사람하고 스피드가 거의 비슷해요. 관절이 다 나가 있을 나이인데 정말 괜찮아요.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 풀타임을 뛰었는데도 지친 기색 하나 없다. 단장님 저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어. 아니 그냥 힘이 더 흘러요. 넘쳐 흘러요. 뛰면 뛰수록요 이 몸이 풀리니까 그냥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못 뛰는데 뛰면 뛸수록 그냥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참 축구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송인혁 씨가 겨울을 즐긴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추위는 그에게 고통이었다. 옛날에는 그냥 오돌오돌 떨고 다녔어요.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추위 많이 탔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막 조끼 입고 잠바 입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뭐 안에 조끼 안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겉에 잠바 하나 입고. TV 드라마와 영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송인혁 씨. 공백기엔 어김없이 스트레스가 찾아왔고 그때마다 추위가 엄습했다. 한참 일 잘 나가서 열심히 하다가 진짜 공백 기간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멍하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막 우울증 오고 그럴 때 너무 추울 때는 좀 집에만 있었죠. 안 나가고. 스트레스와 체온의 연관성은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실험 참가자들을 스트레스 환경과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 각각 노출시킨 결과 스트레스 환경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했고 중심 체온은 떨어졌다.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자율신경계의 체계를 갖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해서 이걸 보상해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 체온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꾸준한 운동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추위도 사라졌다는 송인혁 씨. 이젠 겨울을 즐기게 됐다. 예전엔 아니었는데 내가 먼저 오그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운동을 하고부터 더 그런 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 먹었어요. 야, 이거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는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냥 몸에다가 아주 내 머리에다 아주 탁 박아놨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육은 체온 유지의 필수 요소다. 올해 63살 오영 씨. 겨울에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 때문에 힘들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겨울만 되면 어디 가기 싫고 정말 진짜 이빨을 뭐 이런 정도 나가기만 하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가도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탔어요. 손발은 뭐 얼음장 같이 차갑고 특히 나는 아랫배가 그렇게 차가웠었어요. 사우나 가서 뜨거운 데 가서 일부러 땀 빼고 그러는 게 내 일상생활이었죠. 50대 중반에 시작한 운동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했던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몸에 이제 순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쥐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운동하고 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지 쥐 나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담도 많이 결렸거든요. 담 결리는 것도 없어지고. 매일 우리가 밥 안 빼고 먹잖아요. 그 운동도 거의 매일 그렇게 해야지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나랑 생활화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체온의 약 20%는 근육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근육의 수많은 근섬유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혈액 속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근육이 강화되면 미토콘드리아의 크기와 수가 늘며 더 많은 지방을 산화시키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져 체온이 만들어진다. 근육량이 있어야 열이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노인들에게 지방량을 늘리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이가 들면은 결국 근육이 줄고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느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을 내려면은 근육량을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늘리려고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방량은 너무 적지 않게 적당량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오영 씨가 운동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식습관. 체온을 높이는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것이 충분한 영양 공급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영 씨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 생성은 물론 오랜 시간 높은 체온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0년 전부터 제가 식단을 바꿨어요. 간단하게 이제 샐러드 같은 거에다가 매 끼마다 단백질 위주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달걀이라도 한 끼 먹고 뭐 생선 먹고 육류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 끼를 단백질 위주로 그렇게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이 몸에 열을 내주고 힘을 주는 에너지원이 되니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체온 유지에 좋은 운동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 국가대표 보디빌더 오영 씨의 중심 근육 키우기. 7, 8, 6, 7, 8, 셋, 넷, 5, 6, 7, 8, 적정 체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근력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열을 잘 발산시켜주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숙면을 잘 취하시고 스트레스 줄이고자 하는 심호흡이라든지 근육을 쭉 힘을 풀고서 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행을 해야죠. 체온이 건강의 바로미터인 만큼 평소 체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이 체온이 무조건 높은 것도 결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39도 이상이면 저혈압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39.5도가 넘으면 뇌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종종 체온을 높이면 암세포가 죽는다. 이런 주장들도 들을 수 있는데요. 의학계에선 아직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당부한 건 체온을 올리는데 무엇이 좋다더라. 이런 말에 현혹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정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특정한 방법보다는 규칙적인 운동과 또 질 좋은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게 우선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